안녕하세요. 뉴일리프 아론 도산타입니다. 이런 좀 질문을 들어서 오늘은 이제 발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발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좀 들었어요. 뭐냐면 다리가, 그러니까 이 발목이 돌아간대요. 발이 돌아간대. 돌아가는데 그 발목 운동 어떤 거를 시켜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좀 알 게 있어요. 발목의 움직임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위로 올리는 거, 그리고 밑에 내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칼발이라고 만드는 거,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는 거, 바깥쪽으로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이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지. 발목은 회전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발목은 돌아가는 게 없어요. 어디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고관절, 여기가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이 힙 조인트, 여기 고관절인데 여기서 돌아가서 이제 발목이 돌아가고 안으로 돌아가고 바깥쪽으로 돌아가고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게 나타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최종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발목이 이제 돌아가는다고 느끼다 보니까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발목에 막 운동을 좀 해보려고 발목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시는데요. 소용없죠 사실은. 왜냐면 여기서 돌아가는 기능이 애초에 있질 않았으니까. 그렇죠? 물론 발목이 그러니까 발목을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데 이 고관절을 잡았다 하더라도 발목에서 이제 이 근 긴장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어쨌든 자 그 또 이제 또 발이 이렇게 돌아가요.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하면은 이걸 안쪽으로 끌어당기게 되면은 발은 제자리에 있겠죠. 있겠죠? 그렇게 되지만 사실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게 바깥쪽에 돌아가는 힘이 세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쪽 그냥 우리 다리를 이렇게 놨을 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쪽이 바깥쪽일 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좀 골반 생김새 자체가 이렇게 잘 안 들어가게 생겼어요. 바깥쪽으로 좀 더 회전하는데 좀 더 크게 이제 그 가동 범위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가 힘이 세가지고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돌아갔다고 해서 이걸 끌어당기는 힘만 좋아지면 이게 제자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바깥쪽에 이 근긴장도도 유지가 돼야지. 양쪽에서 이제 같이 이제 힘을 써줘야 이제 다리가 제자리로 들어가는 건데 뭐 이렇게만 끌어당긴다고 해서 대건 아니라는 거 먼저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요. 이제 그럼 이거를 끌어당기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운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니지만은 다리가 바깥으로 돌아가면 이제 끌어당기는 운동을 한다 쳐요. 한다 치고 물론 이제 바깥으로 돌아가는 운동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을 한다 쳤을 때 이게 좀 많은 실수를 좀 해요. 뭐 이따가도 영상을 다른 분 이제 직접 하시는 분에 대한 이제 영상도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당기는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다른 부위를 해서 이제 무릎 끌어내는 거 한 적 있잖아요. 그처럼 이 멀쩡한 쪽을 건강한 쪽에서 저항을 세게 주면 얘가 딸려 올라옵니다. 이렇게 딸려 올라와요. 이렇게 저항을 세게 주게 되면 이제 딸려 올라온다는 거. 이걸 이용해서 얘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거는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운동할 수 없었을 때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당기는 걸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공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했을 건데 어쨌든 이런 운동을 하실 때 주의점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운동하는 거예요? 고관절의 움직임에 대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그러면 다른 게 개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항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저항을 줘가지고 이걸 당기는 동작을 했을 때 이로 이게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많이 안 넘어갑니다. 바깥쪽 여기까지 벌어지는데 이렇게 안 넘어가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저항을 주게 되면 허리를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여기다 허리를 띄어가지고 이 동작을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고관절에 대한 운동이 아니겠죠. 허리를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허리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걸을 때 허리를 돌리면서 걸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할 거 아니죠. 고관절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허리가 돌아가는 거는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허리가 약간 이제 이 등을, 자, 등과 엉덩이를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이걸 붙어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거.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이런 거 있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제 근육의 이제 그 수축에 대한 방법들,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방법이 있고, 근육의 길이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축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뭐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처럼 제자리가 근육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항만 줘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방법 쓸 수도 있겠죠.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할 때 허리를 많이 이렇게 눕니다. 이렇게 들게 돼요. 이거를 좀 주의하면서 보호자분, 근데 이건 혼자서 좀 느끼기 어려워요. 본인은 이거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 번쩍 들리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호자분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시면서 누가 좀 봐줘서 이거를 붙이고 엉덩이까지 붙이고 고관절만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단독적으로,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는 그 부분에 이제 타겟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타겟을 잡고 그 부분을 이제 동작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뭐가 또 장점이 있냐면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거는 이제 허벅지 바깥쪽과 엉덩이 쪽에서 주로 일을 하게 돼요. 주로 일을 하게 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칼발 나오시는 분들, 칼발 나오는 분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발이 뒤집어지니까 삐끗해가지고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쪽에 대한 긴장도가, 이 안쪽 돌리는 거에 대한 긴장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은 들어올릴 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 근데 내릴 때 여기 긴장도가 보면은 얘를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관절의 이 긴장도가 얘를 눌러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발바닥에 온전하게 닿게 되니까 꺾여서 넘어질 위험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만큼 발목은 고관절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외회전, 고관절의 외회전을 유도하면서 발을 들어올리는 운동을 시켰을 때, 칼발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여기를 저항을 살짝 주면서 올리게 해야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처럼 발목의 움직임 자체는 고관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이 발을 끌어올리는 근육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슉 꺾여서 실질적으로 올리는 건 이렇게 올라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주면서 이 바깥쪽에서 이거를 좀 꺾이지 않게 유지하는 근육들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건데, 우리 발을 들어올리는 근육의 가장 큰 놈들은 이렇게 올리는 애들이에요. 이제 맨날 전기 붙이는 애들이죠. 이게 FS 붙이는 위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붙이는 것도 발이 이렇게 올리게끔 만들어주는 근육입니다. 실제로 이제 들어올리는 거는 이렇게 들어올리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놈들이 일을 하면서 이게 똑바로 올라오는 건데, 어쨌든 이 들어올리는 동작은 사실 이제 칼발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들어올리는 게 더 중요해요. 끌리는 거든 칼발 나와서 들어올리는 게 중요하고, 놓을 때 일단은 조심을 하게 되니까, 놓을 때 안쪽으로 돌아가는 힘이 작용하게 되면 발바닥이 온전하게 닿으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발목의 움직임을 좀 더 발전해 나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것처럼 좀 약간 다른 얘기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발목의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고관절의 운동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발목 단독적인 움직임도 되게 중요하지만 발목은 결국에 고관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에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허리를 돌리는 쪽의 운동은 조금 잘못된 거죠. 사실 잘못된 거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타겟이 아니니까 잘못된 거죠. 그것처럼 이런 움직임을 할 때 좀 보호자 좀 봐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동작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확인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지 실제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자, 안쪽으로 세게. 그렇지. 다시 세게. 그래. 자,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저항을 세게 주게 되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저항, 이길 수 없는 저항을 주게 되면 다른 데에 좀 힘을 많이 쓰게 돼요. 물론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세게 줬을 때 다른 부위에 나타나는 동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운동시킬 때 있어서는 타겟을 명확하게 해서 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허리가 들려버리면 우리는 정확한 타겟을 잡은 게 아니겠죠. 그것처럼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 예예요. 예. 우리가 발이 돌아간다고 해서 안쪽으로 돌리는 근육만 강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운동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양쪽이 이제 같이 명확하게 이제 양쪽이 같이 운동이 돼서 근긴장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지만 이게 똑바로 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발목 운동은 발목의 단독적인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만 이제 생각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발목은 그 윗부분,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게 되는 동작에서 발이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얘가 저절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올라가요. 저절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발목은 단독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다른 데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목의 움직임은 조금 안정성의 위주의 운동이 되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디뎠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 이거에 대한 운동에 좀 더 집중하시는 거고, 이런 동작에 대한 거는 이제 다른 그 윗부분, 무릎이랑 고관절에 대해서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하셔서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목은 단독적으로 움직임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데 영향 많이 받는다는 거, 이거 하나만 좀 생각하시고 운동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몸의 전체적인 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의 움직임은 결국 다른 부분의 움직임과 연계돼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작이라는 게 다 그래요. 우리 동작이라는 게 어디 한 부분만 움직여서 굴러가는 게 거의 없어요. 전반적인 이 동작과 연계되어 있어요. 심지어 우리 걷는 것도 몸통의 움직임과 연계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것처럼 어떤 걸 운동하실 때는 좀 약간 일단 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거 이런 것처럼 좀 전반적인 이런 동작에서 전반적인 동작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그 해당 부분에 타겟을 명확하게 잡아서 운동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